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 약 복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정신과 약의 복용이 필요한지, 의존성의 문제는 없는지, 약만으로 마음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아니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음 공부 측면에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대의학은 본질적으로 마음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지 않죠. 정신적 문제는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등의 호르몬 분비가 잘 되지 않아서 이들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우울증이 생기므로 이들 호르몬의 농도를 높이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우울증, 불안증 등으로 진단되면 거의가 약 처방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현대의학이 정신질환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은 실제로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잘 분비되던 호르몬을 감소시킨 것이 진짜 원인이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호르몬 감소와 우울증이 같이 결과로 나타난 거죠. 현대의학은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이외에는 뾰족한 치료법이 없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으로 완치된다기보다는 급할 때 마음에 일어난 불을 끄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야 하며, 내가 내 마음에 다시 불을 지르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진짜 치료이죠.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는 정신과뿐만 아니라 내과, 신경과, 가정의학과 등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화가 안 된다는 환자에게 내시경 검사를 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고, 또 위장약을 처방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의사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정신과 약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약에 반응하지 않던 많은 환자들이 이들 약을 복용한 후에 증상이 좋아집니다. 보통 이 경우는 단기간 약을 쓰므로 의존성 등은 큰 문제가 되지 않죠. 또 정신질환과 무관한 듯이 보이는 신경병증 통증이나 가민성 대장 증후군 등에도 항우울제가 정식 치료제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약을 복용하고 있거나 복용을 고려 중인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스러워하는 점은 약을 한번 먹으면 끊지 못하는 의존성이 생긴다거나 약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는 내성 또는 체중 증가 등의 부작용입니다. 여기서 구별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모든 정신과 약이 의존성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항불안제와 수면제를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의존성이 생겨서 중단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복용을 더 꺼려하는 항우울제는 오히려 의존성 면에서 안전한 편입니다. 만성적인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면 항우울제가 수면제보다 더 좋은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항불안제와 수면제는 비슷한 계통의 약이어서 수면제 대신에 항불안제를 복용해도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면 둘 다 의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꼭 필요한 경우만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죠. 반면 항우울제는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간혹 정신과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항우울제를 간헐적으로 복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효과가 떨어져서 오히려 약을 더 오래 먹게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복용 후 2에서 4주 정도까지는 항우울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항불안제를 같이 처방합니다. 항우울제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가 되면 의존성이 있는 항불안제는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는 전혀 다른 약이며 약 복용 방법이나 효과가 나타나는 시기, 의존성 등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저는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합병증이 우려되는 만성질환이 아니라면 정신과 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의 복용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병증 관련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약 복용을 의사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하여 약이 필요한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나 상해와 같은 급성 질환을 제외한 만성 질환들은 사실상 약으로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당뇨, 고혈압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들 만성 질환은 치료가 되지 않으므로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약으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약을 끊는 경우는 스스로 노력해서 체중도 줄이고 식단도 개선하고 열심히 운동하여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꾼 경우들이죠. 즉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치료한 것입니다. 만성 질환은 예전에는 성인병으로 불리웠지만 현재는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자신의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인을 제거하여 진정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입니다. 다만 누구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생활 습관을 단기간에 바꾸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이지요. 따라서 약을 복용하면서 합병증을 막고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을 개선시켜 진정한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약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면 육체도 힘들어져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렵고 가족을 비롯하여 대인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약에 의존하는 것도 무조건 약을 거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태가 자신과 가족의 일상생활을 파괴할 정도라면 약을 복용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외부에 일시적으로 힘든 일이 발생하여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왔다면 약을 복용하지 않고 견뎌도 되겠죠. 또 일시적이니 약을 드셔서 도움을 받아도 의존성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효과나 부작용은 의사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약과 용량을 찾으면 대부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면 효과가 좋은 사람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약에 너무 의존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마음공부 측면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큰 상처를 입어서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일어나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통증 때문에 움직이기도 힘들다면 일단 진통제를 복용해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병원에 가야겠죠. 그런데 만약 진통제를 복용하고 통증이 없어졌다고 더 이상 상처를 치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 부위는 점점 곪아가고 나중에는 영영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너무 힘든 상황이라면 약을 복용해서 일단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고 마음이 편해졌다고 마음의 상처를 방치하면 깊은 곳에서 상처는 더 커지고 곪기 시작합니다. 당뇨, 고혈압 환자들이 생활습관 개선으로 약을 끊을 수 있듯이 진정한 마음 치유인 마음 알아차리기, 알아주기, 안아주기, 풀어주기를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마음 치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최근에 미국 의료계에 새로운 흐름이 형성되어 마음과 질병을 연관짓는 책들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들이 무의식에 억눌러 놓은 부정적 감정들이 여러 신체적 증상뿐만 아니라 병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결코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유사 과학에 현혹된 이상한 의사로 취급받을 위험성이 컸기 때문이죠. 현대의학의 수많은 원인 불명의 질환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마음을 질병의 원인으로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의사들이 아직은 소수지만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국내에서도 고려대 의대 심혈관센터 교수진들이 세계 최초로 감정 스트레스와 심장마비의 연결 고리를 3차원 입체 분자 영상을 이용하여 규명하였습니다. 연구팀은 급성 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감정 반응을 관장하는 대뇌 영역의 편도체 활성도가 증가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동맥경화 염증 활성도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래 설명란에 관련 기사 링크를 걸어 놓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몸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별개라는 생각과 건강은 눈에 보이는 몸이 건강의 전부라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몸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마음 공부는 단순히 마음이 편해지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몸의 건강과 행복한 인간관계를 통한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찾아가는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공부이자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마음에 힘든 감정이 꽉 차 있어서 정상적인 몸 상태나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든 경우는 정신과 약을 복용하여 어느 정도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마음 공부를 통해 진정한 마음 치유를 해야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